조선왕조 제2대 정종 1년 조선 조정은 일본에서 파견한 특이한 사신을 맞이했다. 그는 외교 사절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말했다. 오우치와 구다라노 고웨이 나리 시카레도모 와가 소센노 타레까 우지노 나니 타루까 시루이 요시모 나시 오우치케노詳細なる来歴を知りたく候。 일본의 오우치 가문에서 사신을 보내 자신의 조상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이 사실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그대로 전하는데 사신을 보낸 오우치는 자신들의 조상이 백제인이라고 주장했다. 오우치는 왜 자신을 백제의 후예라고 했을까? (600여 년) 전 조선 조정에 사신을 보냈던 오우치의 본거지 일본의 야마구치시를 찾았다. 전통의 증기기관차가 관광 상품으로 남아있는 야마구치. 철저한 계획에 의해 건설된 이 도시는 일본 서부의 중심지로서 서쪽의 서울, 즉 서경으로 불렸던 곳이다. 야마구치는 교토와 더불어 일본의 역사와 전통이 가장 잘 남아있는 도시로 손꼽히는데 이곳의 칠기 제품은 특히 유명하다. 칠기는 조선과 명나라와의 교역 상품이었는데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전 과정을 직접 손으로 제작하는 야마구치의 칠기 제품. 예전의 교역품이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됐을 정도로 야마구치는 오랜 국제 도시였다. 야마구치 시가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루리코사. 일본의 국보 오중탑이 있는 이 사찰은 조선에 사신을 보낸 오우치가 직접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누리코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동상. 이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조선에 사신을 보낸 오우치다. 교토의地形が山口の地形と大変よく似ておると。でそこで京都をモデルとして山口に西の京を建設しようとこう思い立つんですね。で山口の人口はですね戸数が1万と言ってますから、まあ人口にして5万ぐらいでしょうか。もう当時京都に次いでもう日本で第2の大都会であったと。そして中国人や朝鮮人もかなり住んでいまして、山口は国際都市であったと言えると思いますですね。 오우치는 이곳 야마구치를 왕도 이상의 도시로 건설하고 싶어 했다. 이곳 문서관에는 처음 야마구치를 건설하던 당시의 지도가 그대로 남아있다. 14세기 중엽부터 오우치는 황무지였던 이곳을 철저한 계획도시로 건설했다. これは14世紀の頃の大内の時代のその山口の町並みを記した、唯一の絵図です。大変その大内の当時、お屋敷がどこにあったのかとか家臣たちのそういう屋敷がどこにあったのか、それからこの町並みについてもちゃんと、今も残っていますけども、そういった情報がきちっと記されている大変その貴重な絵図です。 오우치는 관공서, 상가, 주거지역 등 기능에 따라 도시를 확연히 구분했다.
현대의 도시계획에 비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리고 오우치 자신의 관저. 그 규모가 마치 궁궐을 방불케 한다. 그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14세기 야마구치를 철저한 계획으로 건설한 오우치는 누구일까? 지난 1978년부터 오우치의 관저터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곳에선 오우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물이 다량 발굴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은 도자기. 이들은 대부분 조선과 중국의 도자기들이었다. 오우치가 무역을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물. 수백 킬로그램의 조선과 중국 동전. 오우치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大きな甕の中に、約300キロにも及ぶ、大量の輸入船が入っておりました、これらはもちろん朝鮮や中国で作られたものです、これは大内氏が、それだけ貿易を盛んにしていたということの、資料になると思います。 무역으로 부를 쌓은 오우치. 그러나 그는 단순한 무역상 이상이었다. 모리 박물관에는 오우치의 위상을 말해주는 유물이 하나 보관돼 있다. 오우치가 직접 사용하던 물건이다. 유물 함에는 예사롭지 않은 용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유물함 안에서 나온 것, 그것은 일본 국왕의 인장이었다. 오우치는 일본 왕을 대신하여 국가 간의 무역을 총괄하고 있었던 것이다. この印鑑は日本国王の印といって、日本の国王が中国や朝鮮の王朝と貿易をするときに用いた印鑑です。しかし実際にこれを持っていたのは大内氏でありまして、大内氏は日本の国王に成り代わって朝鮮王朝と貿易をやっていたのでこれを持っていたようです。大内氏というのはその日本の国王に代わって日本を代表するほど力が強かった大名です。 14세기 이후 조선, 중국, 일본의 국제무역에서 야마구치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다. 오우치는 바로 이 교역의 중심지를 건설하고 지배한 실력자였던 것이다. 역시 오우치 시대 건립된 료운사. 지금도 담장이 뚜렷이 남은 료운사 유적지에서 오우치의 또 다른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사찰의 담장치고는 그 높이와 두께가 상식을 뛰어넘는다. 단순한 사찰 담장이 아니라 성벽이다. 오우치는 이곳에서 군사를 기르고 지역을 방어했던 것이다. 그는 중개무역상을 뛰어넘어 자체 군사력을 보유한 지배자였던 것이다. 실력자 오우치는 야마구치를 중심으로 규슈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세력권을 형성했다. 국제무역과 자체 군사력으로 서부 일본을 장악한 오우치.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조상이 백제계라고 했을까? 제작진은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야마구치의 관문항인 구다마치를 찾았다. 구다마치는 지금도 일본의 중요한 교역항 역할을 하고 있다. 세토 내해의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이 구다마치를 중요한 교역항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제작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의 권위 있는 지명사전,
이 책에는 구다마치의 유래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구다마치의 옛 이름이 바로 백제진이었다.ご承知のように唐との交易地を唐津と申します。唐の港と書くわけです。で同じように百済との交易地を百済の津、百済津というふうに言って差し支えないわけであります。でそれが転じて下松、百済津が下松に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곳이 백제진이라는 지명을 갖게 됐을까? 구다마츠 주변 지역은 수많은 고분군이 산재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100여 개 이상이다. 히라오정의 진가산 고분, 산요정의 구추 고분 등은 아직도 그 원형이 잘 남아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통된 양식을 갖고 있는데 한결같이 횡혈식 석실 고분 양식을 갖고 있다. 횡혈식 석실 고분, 그것은 바로 백제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것이다. 야마구치의 고분, 그것은 바로 백제에서 건너간 고분 양식이었다. 야마구치의 관문인 히로움 안에는 이러한 백제식 무덤이 매우 밀도 높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 역시 관심을 끄는데 이 박물관에는 지역의 발굴 성과물들이 잘 보존되고 있다. 마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철제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파형 동기도 눈에 띄는데 당시 상당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많은 유물들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구리 거울인 동경. 이 동경은 백제의 왕릉급 무덤에서만 출토되는데 이 지역의 동경과 백제 무령왕릉의 동경이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이들 유물들이 발굴된 고분은 대부분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古代の神の杉があそこでございまして、関門海峡を抜けた船は四国を回らなければ必ずここを通らざるを得ない。ここを抜けて潮を待ってうまい具合に潮に乗れば一気に広島まで抜けられるという、瀬戸内海航路の重要な拠点で、九田鍋に潮を待つ港がございまして、そこに、百済から来られた方々が拠点を持っておられたと私は考えております。 고대 한일 간의 항로는 오사카까지 이어졌다. 이 긴 항로상에서 중요한 거점을 관이라고 했는데 상관과 하관이 모두 이 야마구치에 있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일본과 한반도의 교류에서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지역에는 직접 백제라는 이름이 붙은 신사까지 남아있다. 백제부 신사. 직접 신사를 지을 만큼 많은 백제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했다는 뜻이다. 신사는 직접 배가 닿을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인데 이 신사가 건립된 배경은 무엇일까? この地域にたくさんの百済からの渡来者が住んでいて、その人々は、貿易のために、
特に韓国の鉄を売るための貿易のために、招聘招き寄せられた、韓国語を自由にしゃべり韓国の人々とどう言いますか貿易事務を行うのになくてはならない人々がここに住んでいたと、こう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して、この二鍋神社というのもその一つの名残であるし。 조선 조정에 사신을 보낸 오오치는 자신의 조상을 백제계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바로 오오치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지역인 셈이다. 그렇다면 오오치 가문의 백제계 선조는 누구였을까? 백제진이란 예드름을 가진 구다마치 씨. 이 시의 상징은 별이다. 도시 곳곳에 별 모양의 장식과 구조물들이 눈에 띄는데 이 상징은 백제의 왕자와 관련된 오래된 전설에서 비롯됐다. 推古天皇の3年だったと思いますが、空から星が降って松の木にとどまって7日7夜をカクカクと輝いた。カクカクというのは赤々という意味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ふうな地域伝承がございます。これは私は一つの神話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神様が天下ったっていうんですから、そこに神がかりがあ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それはさらに注目すべきは百済の王子様がこちらにお見えになるんで、その方を守護するためにお守りするために空から天下ったんだというふうな伝説があるわけでございます。 이것은 단순한 전설에 그치는 것일까? 호시의 역사를 다룬 향토지에서 취재진은 주목할 만한 기록을 발견했다. 호시사는 전설 속의 주인공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전설의 주인공, 별의 보호를 받으며 일본으로 온 주인공은 바로 백제의 왕자 임성태자였던 것이다. 기록의 현장인 타타라 해안. 임성태자는 바로 이곳으로 상륙했던 것이다. 일본에 상륙한 임성태자는 곳곳에 사찰을 지어 불교를 보급했다. 그중 하나인 코류사. 창건 당시 코류사는 매우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창건 당시의 그림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절에는 진귀한 유물 3가지가 전해온다. 1400년간 귀중하게 보관되어 온 유물 석견. 그것은 바로 임성태자가 직접 가져온 유물이었다. 칼과 피리, 그리고 머리에 쓰던 관. 이 모두가 임성태자가 직접 사용하던 물건이었다. 日本でね、戦争の時代にはこんなものは絶対ないはずなんですけども。 일반적으로 칼날이 하나인 일본도에 비해 임성태자의 칼은 양날을 갖고 있다. 검신에는 정교한 은상감이 새겨져 있어 권위를 더하고 있다. でこれが臨床大使が持ってこられたという伝えられております。で、この柄には大内の石が入っておりますけども、大内菱のマークが入ってますけども、これはですからこちらに来られて塚をですね作られたんじゃなかろうかというように伝えられております。
칼의 손잡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거기에 새겨진 마름모꼴의 독특한 문양이 눈길을 끈다. 이 문양의 비밀은 무엇일까? 임성태자로부터 700년이 흐른 후 일본의 최고 쇼군이 되는 오우치, 그 가문의 문장. 놀랍게도 임성태자 칼의 문양과 오우치 가문의 문장이 동일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우치가 바로 임성태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닐까? 취재진은 오우치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야마구치에서 1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치바현. 치바현의 한 도시에서 눈에 익은 문패를 찾았다. 오우치. 수소문 끝에 어렵게 만난 이들은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이들은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자신들이 바로 임성태자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야마구치는 자주 가시면서요. 그들의 시조, 즉 오우치 가문의 시조가 바로 임성태자라고 했다. 私は、臨床大使の子孫として非常に、誇りを持っております。それはなぜかと言いますと、今から1400年前に半島から、素晴らしい先進技術とか鉄の技術、あらゆる文化を持ち込んだために当時の日本は発展途上国でありましたが、その技術文明によって、国の形成とそれから、発展に非常に寄与されたと、その辺を非常に誇りに思っております。임성태자의 후손, 즉 오우치 가문의 후예들이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족보였다. 오우치 가문 족보의 맨 첫 장. 임성태자가 뚜렷이 보인다. タタラ浜に最初に上陸したものでタタラ姓臨床大使百済国馬漢皇帝西洋第二子本朝推古帝19年春3月2日来朝至る西明帝3年冬11月1日 족보는 임성태자로부터 시작된 오우치 가문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ここには官位ですね。でこの5位と書いてあるんだ。 일본으로 건너온 시기와 건너온 나라 백제, 그리고 임성태자와 오우치 씨까지. 족보는 역사적 사실과 일치했다. (14세기) 일본 서부 지역을 장악했던 오우치. 그가 조선 조정에 사신을 보내 찾고자 했던 조상은 바로 백제의 왕자 임성태자였던 것이다.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으로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까워 고대로부터 교류가 잦았던 지역이다. 이곳 규슈 지역에도 임성태자의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다. 구마모토시에서 자동차로 30여 분 떨어진 야츠시로시. 항구 도시인 이곳에는 야마구치 지역과 마찬가지로 임성태자가 처음 상륙했다고 전해지는 곳이 있다. 묘견신이 도착한 곳이라는
표지석까지 서 있는데 지금은 이 일대에 신사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임성태자는 이 신사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この一帯は妙見神が渡来した竹原の津と言われております。妙見神は百済国生命王の第三王子であります臨床大使であるという説もあります。 임성태자의 상륙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또 다른 신사. 취재진은 이 신사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에서 임성태자의 또 다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あくびをした方が信者が移したわけですよ。さっきのあれですね。 신사의 기록에 뚜렷이 보이는 임성태자의 흔적. 이곳에서도 임성태자는 신사의 가장 높은 곳에 모셔져 있었다. 야마구치에 상륙한 것으로 전해지는 임성태자. 그는 어째서 이곳 규슈 지역에도 상륙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일까? 북규슈나 야마구치 현이나 바로 백제 문화가 가장 먼저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문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임성태자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북규슈 지역에 남겨지게 된 것은 결코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이제 임성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성태자로 상징되는 백제인들의 어떤 정착이랄까 또 문화 전파자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로부터 백제는 일본과 꾸준한 교류를 해왔다. 숱한 백제의 문화가 그 교류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다가 정치 외교적으로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엄청난 이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기 475년 한성 백제가 고구려에 밀려 웅진으로 천도할 당시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진출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는 백제의 왕자들 역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397년) 전지 왕자를 시작으로 백제 왕자들의 도일은 끊이지 않았다. 임성태자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임성태자의 도일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야마구치시의 진부쿠사에는 귀중한 보물이 한 점 남아있다. 보물은 불당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어렵게 친견한 진부쿠사의 보물, 그것은 불상이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목불상이었다. 얼굴 일부분을 제외하곤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11면 관음 입상. 그 아름다움과 독특한 양식으로 일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この十一面観音様は百済の臨床大使が日本に渡ってくるときに自分の念持物として持っておいでになったものです。これは奈良の法隆寺の九面観音、東京博物館の十一面観音、それから山口の神福寺のこの十一面観音様が東来仏のいつもの代表として研究の対象となっておるんであります。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임성태자의 불상. 이 불상이 대표적으로 말해주듯 임성태자의 도일은 일본의 불교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임성태자의 도일은 일본의 기술 문명에도 영향을 끼쳤다. 야마구치현 훅구의 마을.
곳곳에 제철 유적지가 널려 있다. 당시의 용광로와 제철 찌꺼기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쇳물을 녹였던 숯 조각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당시 제철은 가장 앞선 기술이었다. 제철 기술이 곧 경쟁력이던 시대, 바로 이곳에서 서부 일본의 제철 기술이 시작됐던 것이다. 발굴된 유물에서 상당 수준의 제철 기술을 엿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의 제철 기술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일본 서기는 백제가 철을 주었다고 적고 있다. 그것이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것이다. 瀬戸内海航路の一つの重要な拠点に位置していたために、朝鮮半島、鉄を輸入する一つの貿易センターの役割を果たしました。それで、富を築き権力を高めてついに山口県の半分を支配するような力を得るようになったと。 당시의 제철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신기술이었다. 일본으로 건너온 임성태자는 백제계 제철 집단을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을 바탕으로 세력권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우수한 그 철산지를 확보해야만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제 다른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맥락에서 이제 외 조정은 백제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제철 산업에 대한 어떤 수입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철 어떤 집단이 이제 백제에서 일본 열도로 진출하게 되고. 백제계 제철 집단을 기반으로 이제 임성태자를 비롯한 백제 돌에게는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야마구치의 이와키산. 이 산에는 백제 도래계와 관련 매우 의미 있는 유적지가 남아있다. 이와키산의 유적, 그것은 바로 산성이었다. 산성의 성문을 이루었던 거대한 돌덩이와 돌적이들이 산성의 규모를 웅변해주고 있다. 잘 다듬은 돌로 지형을 최대한 살려 매우 정교하게 쌓은 성벽, 바로 백제식 산성이다. 이렇게 야마구치의 백제 돌에게는 자체 산성을 쌓을 만큼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했던 것이다. 산성 바로 옆에는 야마구치현 최대의 원형 고분이 있다. 이 지역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측되는데 무덤의 양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돌을 쌓아 긴 통로를 만들고 그 안에 석실을 마련했다. 바로 백제의 대표적 무덤 양식인 횡혈식 석실 고분인 것이다. そのような古墳がこの地域に作った豪族は、地元の人々は熊毛王と呼んでおりますが、その王様は、多分間違いなく二鍋における貿易の利益で莫大な富を築き権力をこの掌握していった、その証がこの一つのこの古墳であろうと思われます。 일본 내 신흥 세력이 된 백제계 제철 집단, 그 우두머리는 임성태자였다. 그런데 족보를 보면 임성태자의 원래의 성은 타타라로 돼 있다. 타타라는 바로 제철을 뜻하는 말이었다. 我々は大内氏という言葉に慣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大内氏というのは初期においてはタタラというふうに、タタラ氏というふうに称しております。でそれはやはり製鉄を行う技術を持っておるということにおいてタタラという言葉を使っておるわけです。 오우치 씨의 유물관에는 임성태자의 화상이 남아있다.
1400년 전 일본으로 건너온 백제의 왕자 임성태자. 그는 백제계 제철 집단을 바탕으로 마침내 거대한 독자 세력을 형성했던 것이다. 당시 임성태자의 위상과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임성태자의 무덤으로 알려진 다이니치 고분. 현실의 입구만도 13m나 되는 거대한 고분이다. 통로와 석실을 이루는 거대한 돌덩이들. 무덤의 규모가 지배자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기반을 다지고 돌을 쌓아 무덤 안으로 통하는 긴 통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석실을 만들어 관을 안치하고 전체를 흙으로 덮었다. 백제의 대표적인 고분 양식인 횡열식 석실 고분인 것이다. 이 백제 양식의 임성태자 무덤 안에는 돌로 만든 관이 놓여있다. 집 모양의 이 관은 응회암으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관을 만든 석재는 이곳 야마구치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이었다. この家型石棺ですけれども、この家型石棺については石材が凝灰岩なんですけれども、兵庫県の立山石と言われる石材を使っております。従いましてここから400キロぐらい離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わざわざそこから運んできて作られた石棺です。 제작진은 임성태자의 관을 만든 석재가 생산된 곳을 찾았다. 야마구치에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효고현. 채석장엔 지금도 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1400년 전 임성태자의 관은 바로 이곳에서 생산된 석재로 만든 것이었다. 당시 이 지역에서 만든 석관은 일본 전역으로 공급됐다. 석질이 무른 응해암의 특징상 매우 정교한 석관을 만들 수 있었기에 이곳의 석관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됐다. 中央の豪族、大きな豪族とか大王ですね、天皇、その当時の天皇ですねに使われている石材と、言ったら非常な権力を持った者のみしかこれは使えないというのがいろんな研究の中で報告されております。その中でですね、岡山とかそれから山口ですね、須宝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に運ばれたということは、その当時のその地方の権力がですね、権力者が中央とのつながりを密接に持っていたと、それを表すと。だからこの須宝の国の大日御墳に葬られている被葬者がですね、それだけの権力を持っていて、その権力保持のためにこういう中央のいわゆる勢力者しか使えない石材を使ったという、権力の象徴を表したのかなと。 일본 서부 지역을 장악했던 임성태자. 그는 일본 최고 수준의 실력자였던 것이다. 또한 임성태자는 일본의 중앙 세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일본의 중심이었던 아스카의 이와야 야마 고분. 이 역시 횡열식 석실 고분으로 임성태자의 무덤과 그 양식이 일치한다. 이는 임성태자가 일본의 중앙 세력에 끼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백제의 왕자 임성태자. 그는 일본으로 건너와 백제계 제철 집단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야마구치, 규슈 등을 중심으로 한 서부 일본을 넘어 일본의 중심지 아스카 지역까지 뻗어 있었다. 그렇다면 임성태자는 본국 백제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임성태자가 처음 도착한 호우시의 천망궁.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는 이 신사에는 수험생과 학자들이 즐겨 찾는다. 원래 이곳은 텐시야마 고분이 있던 자리였다. 천망궁에서는 고분에서 수습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제작진은 뜻밖의 유물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환두 대도였다. 둥근 고리와 뚜렷한 용문양, 틀림없는 환두 대도의 손잡이 끝장식이었다. この古墳に葬られた人というのはこの地方周防の国あたりを治めたかなり有力な豪族のお墓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이 지역의 지배자가 소유했던 환두 대도. 그것은 백제의 무령왕릉의 환두 대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성태자가 장악했던 이 지역과 본국 백제가 정치적으로 직접 연관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닐까? (200여 년) 전 에도 시대에 발굴이 이루어졌던 쿠아노 산의 고분. 이곳에서도 백제와의 연관성을 말해주는 주목할 만한 유물이 발견됐다. 다양한 토기와 함께 일본에선 보기 힘든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중요한 유물들은 발굴 후 다시 묻어버렸다. 남은 것은 당시 유물을 스케치한 도록뿐. 그런데 이 희미한 도록에서 매우 의미 있는 유물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금빛 찬란한 금동 조각 하나. 그것은 놀랍게도 금동 신발의 일부였다. 바닥에 물고기 문양까지 선명한 금동 신발. 이 황금빛 신발이 담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나주 보감리의 고분. 역시 수많은 백제의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끈 금제 조각 하나. 정교한 물고기 문양이 새겨진 금제 조각. 그것은 바로 금동 신발의 일부였다.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아름다운 금동 신발. 이것이 일본에서 그대로 출토된 것이다. 두 지역의 신발은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흡사하다. 그렇다면 일본의 금동 신발은 백제의 하사품이 아니었을까? 금동 관모라든지 또 금동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분의 표지물입니다. 이게 아무나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위신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그 물건, 특히 백제하고 연관 있는 그런 이제 금동 신발이 이제 후나야마 고분이라든지 후지노키 고분이라든지 야마구치 현이라든지 이런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교류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교류랄까 관계 이런 것을 맺고 있었다. 임성태자가 있었던 지역인 규슈. 이곳의 대표적인 고분인 후나야마 고분.
본국 백제와 일본 백제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 나왔다. 일본 역사상 최대의 발굴이었다는 이곳은 1873년 한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지금도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이 좁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유물이 쏟아졌던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말해주는 철제 갑옷을 비롯한 각종 철기 유물이 나왔으며, 철제 투구와 매우 정교한 칼도 발굴됐다. 정교한 은상감과 말문양의 칼은 이것이 지배자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과 함께 동경과 관모, 금동 신발도 발굴됐다. 금동 신발은 백제의 여러 지역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금동 관모도 출토됐는데 이 역시 백제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백제의 그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찍 이제 일본 열도의 각 곳에 이제 진출해 있었고, 막 그런 그 맥락에서 임성태자의 역할, 이게 본국과의 관계, 그리고 야마구치 현 일대를 이제 개척해 나가고 거기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어떤 재료라든지 산물 이런 것은 이제 백제에 공급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어떤 백제 중앙 그 정부로부터 이제 이 같은 금동 관모라든지 신발과 같은 위신제 이런 것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 지역 간의 어떤 끈끈한 유대 관계랄까 이런 것이 이제 맺어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일본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백제의 금동 신발. 그렇다면 이들 지역은 본국 백제와 정치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본국 백제와 일본의 백제계와의 정치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다. 일찍이 백제 도레인들이 정착했던 곳. 마을에는 곳곳에 백제라는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이름에도 백제가 남아 있으며, 마을의 스포츠 센터도 그대로 백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일찍부터 백제 도래계가 장악했던 이 지역의 지배자는 일라라는 인물이었다. 이곳의 지배자였던 일라는 다시 백제로 건너가 백제에서 관료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일본 서기에는 일라의 백제 파견과 함께 정확한 백제 관직명까지 적혀 있다. 이곳에는 일라가 백제에 체류했다는 물적 증거가 남아있다. 역시 백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찰. 사찰 안에는 백제 불상이 모셔져 있다. 이 불상은 백제로 건너간 일라가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준 것이다. 日良公がですね、このお地蔵さんを送ったということがですね、お父さんたちだけでなくて、ここに百済のですね、多くの人たちが一緒にですね、生活しておいでになったので、みんなが幸せであるようにというような願いを込めてですね、お送りになったお地蔵さんでございます。 일라는 본국 백제와 일본 백제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임성태자는 일본으로 건너왔던 것이다. 그리고 야마구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다. 임성태자는 기존의 백제 제철 집단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했다. 그는 해안 지역인 이곳을 교류의 거점으로 삼았다. 또한 임성태자는 자신의 세력권을 보호하기 위해 백제식 산성을 쌓았다. 그리고 자체 군사력도 보유했다. 우수한 백제 제철 집단을 바탕으로 임성태자는 야마구치에 자신만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했다. 그것은 일본 속의 또 하나의 백제였다. (1400여 년) 전 야마구치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백제 왕자 임성태자였다. 임성태자의 활동 거점 안에서 이제 백제 계통의 산성이 축적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한 정도의 어떤 경제적 기반이랄까, 교육의 어떤 중심지로서 했던 그 기반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산성을 이제 축적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이 된 것이고, 그런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또 교육 네트워크로서 했던 기반, 그리고 어떤 정치인의 어떤 입지, 이것을 이제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게 한 그런 방어 시설이 이제 축적됐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독립된 왕국이고 백제하고 연결된 그러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제 거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 시설들이 이제 속속 축적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성태자로부터 700여 년 후 후손 오우치가 등장했다. 그 역시 야마구치를 건설하고 서부 일본을 장악했다. 임성태자가 처음 도착한 호우시의 타타라 해안. 그 자리엔 임성태자를 기리는 신사가 세워져 있다. ただここはまず臨床大使が第一歩生まれたと。 1400년이 흐른 지금 임성태자의 후손들은 그를 기리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그가 일본 역사 속에 남긴 백제를 반추하고 있는 것이다. 백제의 왕자 임성태자와 그의 후손 오우치. 잊혀졌던 두 백제인은 기록보다 더 뚜렷하게 일본의 역사 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그들이 건설한 일본 속의 백제는 새로운 역사가 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